정의는 정말 살아있는가? 대한민국 국민 10명 중 7명이 사법부를 불신하는 충격적 현실. 같은 법정, 같은 죄목인데 어느 쪽은 풀려나고 어느 쪽은 감옥에 간다. 오늘 조 박사가 무너진 사법 신뢰의 실체를 한 겹 한 겹 발가벗기고 진정한 개혁의 길을 제시합니다. 시대정신 조 박사입니다. 연일 쏟아지는 뉴스에 속이 답답하시겠지만 건강만큼은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이 채널은 어르신들과 함께 시대의 아픔을 나누고자 만들었습니다. 아직 구독 안 하신 분들은 오늘 내용 들어보시고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침 탑골공원에서 김중사 어르신을 만났습니다. 월남전 참전용사로 평생 나라를 위해 살아오신 분인데 벤치에 앉자마자 하시는 말씀이 가슴을 찔렀습니다. 조 박사, 내가 총 들고 싸울 때는 적이 누군지 분명했어. 그런데 지금은 법복 입은 사람이 국민 편인지 권력자 편인지 도무지 알 수가 없다고 하시더군요. 휴대폰으로 최근 정치인 재판 뉴스들을 하나씩 보여주시면서 똑같은 혐의인데 어떤 사람은 무죄로 풀려나고 어떤 사람은 실형을 받는다며 분통을 터뜨리셨습니다. 김중사님 말씀이 내가 젊을 땐 판사 검사는 나라의 양심이라고 배웠는데 지금은 국민이 법을 두 번 겪는 기분이야. 검찰 수사라는 법 하나, 법원 판결이라는 법 하나. 그런데 이 두 법이 서로 다른 나라 법 같다는 거지. 이 말씀 속에 지금 대한민국 사법부가 직면한 신뢰 위기의 핵심이 담겨 있습니다. 실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이런 체감이 단순한 기분 탓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한국갤럽이 지난달 전국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사법부를 신뢰한다고 답한 비율은 고작 28%에 불과했습니다. 반대로 신뢰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64%에 달했습니다. 특히 60대 이상에서는 불신 비율이 72%까지 치솟았습니다. OECD 국가들과 비교해보면 북유럽 국가들은 사법 신뢰도가 70%를 넘는 반면 우리나라는 30%대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는 역대 최저 수준으로 국민 10명 중 7명이 법원을 믿지 못한다는 충격적인 현실입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걸까요? 가장 큰 문제는 정치적 재판에서 나타나는 일관성 부족입니다.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진이 공동 발표한 연구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정치인 관련 형사재판에서 1심과 2심 판결이 뒤바뀐 비율이 43%에 달합니다. 일반 형사사건의 18%와 비교하면 2배가 넘는 수치입니다. 같은 사건을 놓고 1심과 2심이 정반대 결론을 내린다는 것은 법리 해석의 차이를 넘어 다른 요인이 작용하고 있다는 의심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재판 지연입니다. 헌법 제27조 3항은 모든 국민은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1심 6개월, 2심과 3심 각각 3개월 안에 끝내도록 강행 규정이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어떻습니까? 기소된 지 3년, 4년이 지나도록 1심 판결조차 나오지 않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생계형 범죄를 저지른 일반인은 몇 달 안에 일사천리로 재판이 진행되는 반면 거대 로펌 변호사를 선임한 유력 인사들은 온갖 지연 전술로 시간을 끕니다. 증인이 많다, 재판장이 바뀌었다, 피고인이 아프다는 핑계로 재판이 하염없이 늘어집니다. 이런 상황에서 사법개혁에 대한 국민적 요구는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 조사 결과 사법개혁 법안에 대한 찬성이 73%, 반대가 19%로 압도적인 지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개혁의 핵심 내용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대법관 추천위원회 신설로 대법원장의 독점적 인사권을 견제하는 것. 둘째, 판사 징계 절차에 외부 전문가와 시민대표를 참여시켜 투명성을 높이는 것. 셋째, 정치인 관련 재판의 공개 변론 의무화와 소수 의견 기재 의무화로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는 것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81%가 현재 판사 인사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대법원장이 모든 판사 인사권을 독점하는 구조에서 판사들은 국민이 아니라 위를 바라보며 판결을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지난 10년간 징계받은 판사는 전체 3천여 명 중 고작 12명에 불과하고 그마저 대부분 가벼운 견책 수준이었습니다. 파면이나 해임 같은 중징계는 단 한 건도 없었습니다. 김중사 어르신이 하신 말씀이 귀에 맴돕니다. 개혁이란 게 국민 편에서 법의 칼날을 똑바로 세우는 거지 정치인들끼리 칼자루 뺏고 뺏기는 게 아니잖아. 지금 하는 거 보면 칼날은 그대로 두고 칼자루만 서로 차지하려는 것 같다는 말씀 말입니다. 지금 한국 사회의 사법 불신은 판결 몇 개에 대한 불만이 아니라 법의 칼날이 누구에게 어떻게 향하는지에 대한 근본적 의심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이 상태가 오래 갈수록 법을 지키려는 선량한 다수의 의지가 먼저 꺾인다는 것이 문제의 핵심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바꿔야 할지 계속해서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이 사법 불신의 뿌리는 하루아침에 생긴 게 아닙니다. 우리 세대가 어떻게 만든 나라입니까? 1960년대 보릿고개를 넘으며 물배 채우던 시절 독일 탄광 지하 1000m 막장에서 석탄 가루를 마시며 외화를 벌어올 때도 중동의 뜨거운 사막 모래바람을 맞으며 건설 현장을 누빌 때도 우리는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의 시스템을 믿었습니다. 내가 땀 흘려 일하면 내 자식들은 더 공정한 세상에서 살 것이라는 그 믿음 하나로 허리띠를 졸라맸습니다. 경부고속도로를 깔고 포항제철 용광로에 불을 지피며 한강의 기적을 일궈낸 그 피땀 어린 역사가 바로 우리 어르신들의 인생 그 자체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그 피와 땀 위에 기생하고 있는 자들이 누굽니까? 바로 법을 가장 잘 안다는 법 기술자들입니다. 74년 인민혁명당 재건의 사건, 이른바 인혁당 사건을 기억하십니까? 대법원이 사형을 확정한 지 불과 18시간 만에 8명이 한꺼번에 목숨을 빼앗겼습니다. 아무런 폭력도 행사하지 않은 사람들을 내란 주동자로 몰아 사형을 선고한 겁니다. 나중에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가 재조사해서 이 사건을 조작이라고 규정했고 2007년에야 재심으로 전원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 사형을 확정한 대법관, 긴급조치를 합헌이라고 판결했던 판사들, 그 누구도 역사 앞에 제대로 책임진 사람이 없습니다. 해임은커녕 웬만한 사람들은 요직 거쳐서 명예퇴직하고 법조계 원로 대접받으며 평생을 편안히 살았습니다. 1980년 전두환 신군부가 5.18 광주 민주화운동을 유혈 진압했을 때 계엄사령부 군법회의는 김대중 전 대통령에게 내란 음모죄로 사형을 선고했습니다. 그 재판이 얼마나 불법적이고 정치적이었는지는 훗날 역사가 증명했습니다. 1997년 전두환과 노태우는 11월 1일 군사반란과 5.18 내란 혐의로 각각 무기징역과 징역 17년을 선고받았지만 불과 1년 뒤 김영삼 대통령의 특별사면으로 풀려났습니다. 법원이 내린 무기징역이 1년 만에 휴지 조각이 된 겁니다. 이런 역사가 반복되면서 국민들은 배웠습니다. 법이란 게 결국 힘 있는 자들끼리 주고받는 거래의 도구일 뿐이라는 냉소를 말입니다. 더 가까운 예로 가보겠습니다. 2017년 세상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양승태 사법농단 사건 아직도 진행 중입니다. 대법원장이 청와대와 뒷거래를 해서 재판을 거래 대상으로 삼았다는 의혹, 문건이 수십만 쪽이 나왔습니다. 헌법법원 설치해달라고 청와대에 로비하기 위해 전교조 법외노조 사건, 통합진보당 의원 지위 확인 사건 같은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들을 흥정거리로 올렸다는 검찰 공소장이 나왔습니다. 만약 이게 사실이라면 사법부의 독립이라는 헌법 정신을 정면으로 짓밟은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게 1970년대 군사독재 시절 이야기가 아닙니다. 불과 몇 년 전 스마트폰 시대, 인터넷 생중계가 일상인 21세기에 대법원 건물 안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김중사님이 탑골 공원에서 하신 말씀이 자꾸 떠오릅니다. 조 박사, 내가 월남전에서 목숨 걸고 싸운 건 우리 자식들이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나라를 만들자는 게 아니었어. 법이 제대로 서 있어서 힘없는 사람도 억울한 일 당하지 않는 나라를 만들자는 거였어. 그런데 지금 보니까 법이 서 있는 게 아니라 비스듬히 기울어져 있더라고. 돈 있고 빽 있는 쪽으로 기울어져 있어. 가장 분통이 터지는 것은 소위 전관예우라고 불리는 법조 카르텔의 민낯입니다. 평생을 판사로 검사로 재직하며 국민의 세금으로 녹을 먹던 고위직 법조인들이 옷을 벗고 나오자마자 무엇을 합니까? 대형 로펌의 고문 명함을 달고 수십억, 수백억 원의 수임료를 챙깁니다. 그들이 받는 그 천문학적인 돈이 과연 정당한 변론의 대가입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후배 판사, 후배 검사들에게 전화 한 통 걸어서 구속영장을 기각시키고 재판 날짜를 미루고 형량을 깎아주는 이른바 도장값이고 전화비입니다. 이것이 뇌물이 아니면 무엇입니까? 어르신들의 서러움을 현장에서 많이 듣습니다. 재개발 보상 문제로 몇 년째 소송 중인 70대 부부가 있었습니다. 은퇴 후 전 재산 들여서 어렵게 장만한 집인데 공공사업 명목으로 수용당하고 보상금이 시세 절반 수준이라며 소송을 했습니다. 그분 말씀이 변호사 선임하느라 퇴직금 거의 다 써버렸는데 상대는 시청이고 그 뒤에는 대형 로펌이 버티고 있다고 하십니다. 서류 한 장 나올 때마다 추가 비용, 감정 비용, 인지대, 송달료, 나가는 돈이 끝이 없습니다. 그런데 재판은 1년에 4번밖에 안 열리고 판사는 자꾸 기록만 더 내라고 하고 시청과 로펌은 준비가 안 됐다며 연기 신청을 반복합니다. 그렇게 5년이 지났는데도 아직 1심 판결이 안 나왔습니다. 그 사이에 남편은 쓰러져 반신불수가 되셨고 부인은 병원비와 생활비 때문에 대출을 또 냈습니다. 이분이 제 손을 꼭 잡고 하신 말씀이 아직도 잊히지 않습니다. 박사님, 저는 이깟집이 그렇게 아까운 게 아니에요. 나라가 나 같은 늙은이를 사람으로 안 봐주는 것 같아서 그게 서러워요. 법원 가면 시청 쪽 변호사는 서류 한 아름 들고 와서 판사님과 눈빛만 봐도 뭔가 통하는 것 같은데 우리는 방청석 맨 뒤에 앉아 있다가 이름 한번 불려서 나가면 끝입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자료를 보면 2022년 기준 횡령배임 사건 평균 형량이 1억 원 이하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10억 원 이상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입니다. 집행유예라는 게 뭡니까? 감옥에 안 가도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결국 돈 많이 훔친 사람이 적게 훔친 사람보다 더 가벼운 처벌을 받는 기막힌 현실입니다. 지금 국회에 계류 중인 사법개혁 법안의 핵심은 이런 불공정을 바로잡자는 겁니다. 대법관 추천위원회를 만들어 대법원장 혼자 모든 판사 인사를 좌지우지하는 구조를 바꾸자는 겁니다. 현재 대법원장은 대법관 14명 전원을 추천하고 전국 법원장과 부장판사 인사를 단독으로 결정합니다. 미국은 연방 대법관 9명을 대통령이 지명하고 상원이 인준합니다. 독일은 연방헌법재판소 재판관 16명을 연방의회와 연방참사원이 각각 절반씩 선출합니다. 프랑스는 헌법위원회 위원 9명을 대통령, 상원의장, 하원의장이 각각 3명씩 임명합니다. 어느 나라도 최고 법원장 혼자 모든 것을 결정하는 나라는 없습니다. 판사 징계 절차에 외부 위원을 참여시키자는 것도 당연한 얘기입니다. 지금은 판사 징계를 판사들끼리만 결정합니다. 자기들끼리 자기들을 징계하는 겁니다. 그러니 지난 10년간 징계받은 판사가 고작 12명이고 파면이나 해임은 단 한 건도 없는 겁니다. 정치인 관련 재판의 공개 변론 의무화는 더더욱 필요합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109조는 재판의 심리와 판결은 공개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에서는 이 헌법 조항이 지켜지지 않습니다. 미국 연방대법원은 모든 구두 변론을 생중계하고 녹취록을 즉시 공개합니다. 영국 대법원도 주요 사건은 전부 생중계합니다. 우리만 법정문을 걸어 잠그고 국민 몰래 판결을 씁니다. 우리가 1987년 거리에서 외쳤던 민주주의, 우리가 피땀 흘려 세운 법치주의가 지금 무너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바란 것은 거창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죄 지은 놈은 벌받고 착하게 산 사람은 보호받는 상식적인 세상이었습니다. 6.25 전쟁의 폐허 위에서 IMF 외환위기의 절망 속에서도 우리 국민이 희망을 놓지 않았던 것은 그래도 열심히 살면 보답받는다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지금 사법부는 그 믿음을 송두리째 흔들고 있습니다. 법이 공정하지 않다는 인식이 퍼지면 사회는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 상태가 됩니다. 때법이 판치고 목소리 큰 놈이 이기는 야만의 시대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사법 불신은 단순한 불만이 아니라 대한민국 공동체의 근간이 무너지고 있다는 경고음입니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가 없듯이 정의를 잃은 국가에게 내일은 없습니다. 우리 어르신들이 청춘을 바쳐 지켜온 이 나라가 법비들의 농단에 의해 무너지는 것을 더 이상 지켜볼 수만은 없습니다. 이 개혁 법안들이 통과되지 않으면 우리 손자 세대는 법을 믿지 않는 나라에서 살게 될 겁니다. 법을 믿지 않는 사회가 어떻게 되는지는 역사가 증명합니다. 법이 무너지면 결국 주먹이 법이 되고 돈이 법이 되고 권력이 법이 됩니다. 우리는 그런 나라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절대로 돌아가서는 안 됩니다. 김중사님이 벤치에서 일어나시며 마지막으로 남긴 말씀이 제 가슴에 깊이 박혔습니다. 조 박사, 그래도 나는 믿네. 총칼 앞에서도 굴하지 않고 나라를 지켰던 우리 국민들이 눈 시퍼렇게 뜨고 살아있는데 법복 입은 몇몇이 장난친다고 이 나라가 무너지겠나? 결국은 국민이 이길 거야. 그 말씀이 맞습니다. 저는 오늘 화를 내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러나 이 분노는 제 개인의 감정이 아닙니다. 이것은 평생을 정직하게 살아온 이 땅의 모든 어르신들이 느끼는 억울함이고 법 앞에 평등하다는 헌법의 약속을 믿었던 선량한 국민들의 배신감입니다. 분노의 끝에는 언제나 애정이 있습니다. 이 나라가 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법이 바로 서야 우리 아이들과 손주들이 안전하기 때문에 우리가 목소리를 내는 것입니다. 법이란 것은 단순히 조문과 판례의 집합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사회 구성원들이 서로를 향해 던지는 약속입니다. 나는 당신을 해치지 않겠다는 약속, 당신이 억울한 일을 당하면 내가 나서서 함께 싸우겠다는 약속, 우리 모두가 같은 규칙 아래에서 공정하게 경쟁하겠다는 약속입니다. 그 약속이 지금 흔들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직 희망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대한민국은 위기 때마다 국민이 나서서 바로 세운 나라입니다. 1960년 4.19 혁명 때도, 1987년 6월 항쟁 때도, 2016년 촛불혁명 때도 세상을 바꾼 것은 거리에 나선 평범한 국민들이었습니다. 판사도 검사도 정치인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여러분 같은 평범한 사람들이 불의에 분노하고 정의를 외쳤을 때 역사는 바뀌었습니다. 생각해보면 우리 어르신 세대는 평생을 법이란 것을 손으로 만져보지도 못한 채 살아오셨습니다. 사는 게 바빠서 먹고 살기 힘들어서 재판은 뉴스 속 다른 세상 이야기일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다 아십니다. 판결문도 찾아보고 뉴스도 비교해서 보고 여론조사 수치도 직접 확인해 보십니다. 저는 그 변화가 너무 자랑스럽습니다. 예전에는 통치의 대상이던 국민이 이제는 감시하고 판단하는 주권자가 된 것입니다. 지금 사법개혁을 향한 목소리가 높은 것은 우리 국민이 그만큼 깨어있다는 증거입니다. 불의를 보고 참지 못하고 잘못된 것을 바로잡으려는 그 정의감이 살아있기에 대한민국에는 희망이 있습니다. 어르신 여러분,
오늘 뉴스를 보시면서 답답하고 화가 나셨을 겁니다. 평생을 정직하게 살아온 내가 바보가 된 것 같고 법을 지키며 살아온 세월이 허무하게 느껴지셨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흘린 땀방울 하나하나가 이 나라의 경제를 일으켰고 여러분이 지켜온 양심이 이 사회를 지탱하는 버팀목입니다. 거친 풍파 속에서도 묵묵히 이 나라를 지켜온 진정한 영웅은 화려한 법복을 입은 사람도 뉴스에 나오는 정치인도 아닙니다. 바로 지금 이 순간 조용히 화면을 바라보고 계신 시청자 여러분, 바로 여러분이 이 나라의 진짜 주인입니다. 비록 지금은 어둠이 짙어 보이지만 새벽이 오기 전이 가장 어두운 법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사법 정의가 바로 서는 그날을 보게 될 것입니다. 죄 지은 자는 벌을 받고 억울한 사람은 구제받는 상식적인 세상, 우리 손자 손녀들이 법을 믿고 의지할 수 있는 공정한 나라를 물려주기 위해 우리 어르신들이 두 눈 부릅뜨고 지켜봐야 합니다. 오늘 방송을 보시고 내가 느낀 답답함, 내가 겪었던 억울했던 경험, 혹은 주변에서 들었던 사법에 관한 이야기들을 댓글로 남겨주십시오. 당장 세상이 바뀌지는 않겠지만 기록은 힘입니다. 여러분의 생생한 목소리가 바로 시대 정신입니다. 오늘도 긴 시간 동안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날씨가 많이 춥습니다. 건강만큼은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이 채널이 계속해서 진실을 전할 수 있는 힘이 됩니다. 이 나라의 정의를 끝까지 지켜보겠다는 동지의 마음으로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대정신 조박사였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깊이 있는 분석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평안한 밤 되십시오.